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메시와 호날두의 시대를 완벽하게 이어받아 현대 축구의 새로운 황제 자리에 오른 남자, 파리 외곽의 소년에서 꿈에 그리던 레알 마드리드의 9번 유니폼을 입기까지 이적 첫 해부터 무려 39골을 폭발시키며 32년 묵은 레알 마드리드의 데뷔 시즌 최다골 기록을 산산조각낸 파괴자. 19세의 어린 나이에 조국의 월드컵 우승을 안기고 월드컵 결승전 무대에서 56년 만에 해트트릭이라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써내려간 프랑스의 구세주. 파리 생제르맹 구단 역사상 통산 최다 득점자이자 이제는 프랑스 국가대표팀 역대 최다 득점자 등극마저 눈앞에 두고 있는 압도적인 재능, 킬리안 음바페입니다. 노동자들의 유토피아로 구상되었지만 현재 빈곤화 사회적 고립이 집중된 도시인 봉디, 아랍인과 아프리카 출신 주민들이 거주하는 이곳에서 1998년 12월 20일 킬리안 음바페가 태어납니다. 파리 중심가로부터 북동쪽에 위치한 봉디에서 자란 음바페는 6세 때부터 지역팀 AS 봉디에서 공을 차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카메룬 출신이자 AS 봉디의 코치였고 어머니는 프로 핸드볼 경력이 있던 알제리인이었습니다. 이런 이민자 부모를 둔 것은 비단 음바페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그바, 마투이디, 맨디 역시 이같이 이민자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난 세대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사회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지만 이 안에서 인종과 종교, 출생국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고 음바페도 이런 차별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형과 여동생도 축구 선수를 꿈꾸며 공을 찾고 가난한 이민자 혹은 2세들에게 축구는 어찌 보면 인생 역전에 걸린 희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파리 외곽 지역에 음바페처럼 이민자 혹은 빈민가 출신의 아이들이 무려 20만 명, 코치가 3만 명이 등록되어 있을 정도였죠. 음바페의 어린 시절 동경하던 선수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도 있었지만 가까운 친형 또한 우상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친형 켐보 에코코는 부모님이 입양한 10살 터울의 형이었습니다. 음바페는 형의 경기를 보며 꿈을 키워나갑니다. 봉디 시절부터 타고난 감각으로 여러 코치들에게 찬사를 받았던 음바페의 천부적인 재능은 금세 유럽의 여러 클럽들에게 알려졌습니다. 11살 때 첼시 입단 테스트를 받기도 했고 벵거 또한 새로운 펠레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첼시에 입단하지 못한 이유는 7대 0으로 이긴 경기에서 음바페가 한 골도 넣지 못했기 때문. 지단은 음바페의 재능을 일찌감치 눈치챘습니다. 2011년 바란을 영입하고 2013년 안젤로티의 수석코치였던 시절 봉디에 음바페와 접촉을 했습니다. 음바페의 생일날 레알 마드리드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지단은 영입하려 했지만 음바페는 프랑스에 더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음바페는 지단과의 대화를 통해 이때 무언가 큰 감동을 느낍니다. 음바페가 13살이 되었을 때 국립축구연구소라 불리는 클레르 퐁텐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티에리 앙리, 아넬카, 갈라스, 루이 사하 등을 길러낸 곳으로 음바페 이전에 마투이디가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여기에서 기본기를 크게 키울 수 있게 되었고 훗날 음바페의 7살 아래 동생 에단이 2019년 입단을 합니다. 프랑스에서 더 성장하고 싶었던 음바페는 2013년 AS 모나코로 이적을 합니다. 이곳은 티에리 앙리가 성장을 했던 곳이었죠. 음바페는 앙리가 가지고 있던 모나코 최연소 프로 데뷔 기록과 최연소 득점 기록을 2년 앞당깁니다. 2014년엔 국가대표 17세 이하 팀에 뽑히기 시작하면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기둥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2015년 12월 16세 347일의 나이로 데뷔전을 치른 음바페는 불과 2달 뒤 데뷔골을 터뜨렸고 시즌 총 11경기에 나서며 존재감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모나코에는 음바페 외에도 여러 특급 유망주들이 즐비했는데 베르나르드 실바, 토마 르마 등이 존재했습니다. 음바페는 베실바의 백업으로 오른쪽 윙어로 출전을 합니다. 2016-2017 시즌 본격적인 골 사냥에 나선 음바페는 특급 유망주에서 단숨에 특급 스타로 변모합니다. 무서운 기세로 최연소 기록들을 갈아치우기 시작한 것이었죠. 보얀 크르키치에 이어서 챔스 8강에서 득점한 가장 어린 선수가 되었고 특히 16강 맨체스터 시티전 2골을 기록하며 맨시티를 침몰시킵니다. 180cm로 큰 키는 아니지만 화려한 테크닉, 준수한 헤더 능력, 치명적인 골 결정력을 자랑했습니다. 리그앙에선 2017년 3월 5일 최초로 10호골 고지를 점령하는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달 뒤엔 만 18세 130일 나이로 유럽 5대 리그 최연소 15골 고지를 점령해버립니다. 21세기에
리오넬 메시 이후 최고의 10대 천재임은 분명했죠. 모나코의 돌풍은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멈추긴 했지만 음바페는 4강 유벤투스전 골을 터뜨리며 부폰이 가지고 있던 621분 무실점 행진을 막아섭니다. 이 기록은 챔스 준결승 역대 최연소 득점이었습니다. 다니엘 알베스가 미처 날뛰지 않았더라면 음바페의 챔스 우승도 현실화될 뻔했습니다. 리그에선 17년 만에 AS 모나코의 리그 우승을 도왔습니다. 이는 음바페의 성인 첫 커리어 우승, 리그컵 결승에서 파리 생제르맹에게 패해 준우승에 그쳤지만 리그는 파리를 뿌리친 채 우승을 만끽합니다. 리그왕 29경기에서 15골 11도움을 기록했는데 놀라운 점은 1500분도 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리그 후반기부터 음바페의 잠재성은 터집니다. 24라운드 몽펠리에전부터 마지막 경기까지 14경기에 나서 12골 4도움을 올립니다. 시즌 전체는 26골이었고 21세기 통틀어 구단 역대 가장 발군의 활약이었죠. 메시나 호날두가 비교적 상위권 빅리그에서 활약한 18세 때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활약만큼은 음바페가 이 둘을 능가했습니다. 챔스와 리그왕을 종횡무진 누빈 음바페는 2017년 U20 월드컵에 불참을 합니다. 바로 성인 대표팀에 뽑혔기 때문입니다. 음바페는 U20 월드컵 예선 겸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5골을 터뜨리며 조국 프랑스의 우승을 이끕니다. 이후에 음바페는 디디에 데샹 감독의 월드컵 지역 예선에 내보내길 원했고 대표팀에 발탁이 됩니다. 만 18살이었던 음바페의 성인 무대 활약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60년 넘게 이어져 오던 프랑스 최연소 출전 기록을 새롭게 갈아치웠습니다. 시즌이 끝나자 맨시티, 레알 등이 돈 뭉치를 들고 AS 모나코에게 접근합니다. 모나코는 1,500억 이상 들고 베팅을 하는 B클럽의 파산 공세를 막아내지 못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액수들이 거론되면서 비교적 자금이 모자랐던 아스날, 첼시, 리버풀 등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팀들이 1,200억을 제시했지만 말입니다. 그야말로 음바페가 이적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파리 생제르맹, 레알 마드리드가 경쟁합니다. 특히 과거 지단과 인연이 있었고 호날두의 열혈 팬이던 음바페는 레알로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파리 생제르맹이 엄청난 금액을 동원해 영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28일 음바페를 품게 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모나코에게 건넨 이적료는 각종 옵션을 모두 포함해 자그마치 2,400억, 네이마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몸값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AS 모나코는 근 3년 동안 안토니 마샬, 콘도그비아를 비롯해서 수천억을 이미 벌었고 2017년 여름 음바페를 팔면서 정점을 찍습니다. 3년간 벌어들인 액수만 8천억. 모나코는 많은 돈을 버는 팀이 되었지만 다음에 토마르마, 주앙 무티뉴, 감독 자르딤까지 모두 팀을 떠나면서 2019년 리그 17위까지 떨어집니다. 이야기는 다시 돌아와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후 파리는 엄청난 라인업을 갖추게 됩니다. 네이마르와 음바페가 가세하면서 극강의 공격진을 구성했고 수비진에 다니엘 알베스가 자유계약으로 합류합니다. 터질 것 같은 공격진 때문에 특급 유망주 오두손 에두아르드가 셀틱으로 떠났습니다. 2017년 유망주 랭킹 11위 오기스탱도 음바페라는 거대한 경쟁자 앞에 독일 라이프치히로 떠나야 했죠. 2017-18 시즌 음바페는 왼쪽과 오른쪽 섀도우 스트라이커, 센터포워드까지 자리를 가리지 않고 뛰었음에도 시즌 총 21골과 15도움을 기록합니다. 팀 내 카바니, 네이마르, 디마리아, 모우라, 드락슬러 등 워낙 많은 공격 자원이 있었음에도 그중 음바페는 팀 내 세 번째로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파리가 득실 플러스 79점을 획득해 2위 모나코와 2배 가까운 득실차로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특히 음바페는 리그컵 결승전에서 2도움을 올리며 파리에게 우승컵을 안겨줍니다. 한편 프랑스 대표팀에서 활약도 불을 내뿜었습니다. 친선 경기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독일, 콜롬비아 등을 상대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 월드컵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9살의 나이로 참가한 2018 러시아 월드컵 페루전 첫 골을 시작으로 아르헨티나와 16강전에서 2골과 1도움을 기록합니다. 우승이 간절했던 메시에게 일격을 가한 것입니다. 경기 최우 선수에 선정되었고 이후 결승전도 한 골을 터뜨려 프랑스의 두 번째 우승에 기여합니다. 역대 월드컵 결승전에서 골을 넣은 10대 선수는 음바페와 펠레뿐입니다. 프랑스 대표팀 23명 중 17명이 이민자 2세 출신인데 그중 8명이 파리 외곽 태생입니다. 그들을 대표하는 이가 바로 음바페였죠. 다만 4강전 벨기에 경기에서 쓸데없이 시간을 끄는 행위 때문에 많은 축구 팬들이 역시 네이마르의 후계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 질타 때문인지 우승 후 받은 6억의 상금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합니다. 19살의 커리어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월드컵을 품에 안고 파리로 돌아온 음바페는 2018-19 시즌 프랑스 리그를 그야말로 씹어드시는 활약을 보여줍니다. 29경기 33골, 말도 안 되는 득점을 몰아친 것입니다. 리옹과의 경기에서 4골과 1도움을 포함해 2골 이상 넣은 경기만 6경기에 이릅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8경기, 4골 5도움이라는 변함없는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었지만 2년 연속 준결승도 못 가보고 탈락하는 비운을 맛보았습니다. 시즌 막판까지 놀라운 득점 페이스를 이어오며 20살 음바페는 이젠 프랑스 리그가 좁다는 포스를 보여줍니다. 프랑스의 전설 장피에르 파팽이 1990년 30골을 넣은 이후 무려 29년 만에 자국 선수가 30골 이상을 넣은 것입니다. 그것도 최연소로 말이죠. 프랑스의 전설 미셸 플라티니가 20살 때 22골을 넣었으니 동나이대의 비교를 따져도 리그왕 역대 최고입니다. 가까운 시간으로 따져도 20살 시절 에당 아자르가 기록한 20골을 훨씬 상회합니다. 네이마르 카바니가 부상으로 자주 결정한 상황에 달성한 것이라 더욱 가치가 높았습니다. 음바페 이전 20살에 리그 30골 이상을 넣은 선수는 유럽 역사에 단 한 명, 아인토벤 시절 호나우두뿐. 이제 메시나 호날두가 있는 4대 빅리그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대다수의 평이었습니다. 2019-20 시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조기 종료한 리그왕에서 음바페는 20경기에서 18골을 뽑아내며 리그 득점왕에 오릅니다. 2년 연속 프랑스인 득점왕은 1990년대 이후 처음일 뿐만 아니라 챔스에서까지 메시가 가지고 있던 최연소 챔스 15골 기록과 최연소 프랑스인 헤드트릭을 동시에 수립함으로써 이젠 음바페의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알립니다. 탄탄대로만 있을 것 같던 음바페의 성공은 2021년에 개최된 유로 2020에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압도적인 우승 후보로 대회에 나섰던 프랑스가 16강 스위스에게 충격적인 탈락을 당한 것입니다. 경기는 연장전 끝에 3대3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팀의 에이스인 음바페가 결정적인 마지막 페널티킥 실축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탈락 직후 음바페는 극심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음바페는 이 역경을 결국 이겨내면서 2021년 네이션스리그 준결승과 결승전에서 연달아 득점을 하며 프랑스를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2022 월드컵 결승까지 프랑스가 진출하면서 메시와 음바페의 신들의 전쟁이 연출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게 경기 초반 끌려다니자 음바페는 전반 직후 라커룸에서 선수들을 종료했고 음바페 본인은 헤드트릭을 완성시키며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비록 프랑스가 승부차기에서 지긴 했지만 음바페의 경이적인 활약에 전세계 축구팬들은 경악을 합니다. 음바페는 파리 생제르맹 동료이자 아르헨티나 전설 메시와 함께 뛰는 걸 귀중한 기회로 삼았지만 그가 꿈에 그리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은 현실화되었습니다. 2024년 6월 3일 음바페는 파리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이 만료가 된 후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세계 최고 이적생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뒷면엔 음바페는 레알 이적 초기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 포지션인 좌측 윙어 자리에 비니시우스가 굳건히 버티고 있었기에 음바페는 익숙치 않았던 중앙 스트라이커 역할에 강제로 적응해야 했습니다. 시즌 초반 3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며 라리가 데뷔골이 터지지 않자 언론들은 비판을 했고 설상가상으로 2024년 말 챔스와 리그에서 PK를 연달아 실축해 그야말로 정신력이 바닥을 칩니다. 2025년 안젤로티 감독은 비니시우스와 수시로 스위칭 플레이를 하라고 지시했고 음바페의 심리적 부진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2024-25 시즌 음바페는 39골을 터뜨리며 32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클럽 데뷔 시즌 최다골 기록을 세웠습니다. 압도적인 골을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2025-26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게 뼈아픈 시즌이 되었습니다. 음바페라는 엄청난 공격수를 가진 이면에 팀의 수비 밸런스와 전방 압박은 무너졌기 때문 2026년 음바페는 27살로 이제 선수로서 전성기이고 신체 능력 또한 최정점에 서 있습니다. 통산 400골이 넘는 득점, 리그에서 압도적 지배력, 머지않아 프랑스 국대 최다 득점자 등극까지 10대 때부터 음바페는 어느덧 레벨의 길을 걸었습니다. 전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공격수로 이름값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도 아직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향한 과제는 남아있고 발롱도르 수상을 위해선 2026 월드컵 우승도 필요합니다. 이 시대 축구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음바페는 이제 찬사를 넘어 전설로 등극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최고의 골잡이였지만 오랫동안 비운의 시간을 보냈던 선수 그리고 이제는 화려하게 꽃피어 월드컵을 노리는 남자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